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셨죠?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장 부분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조리 1번에서 개요 1번. 조리할 때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영양소 손실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영양소이기 때문에 감자는 통째로 씻어서 원하는 대로 썬다. 잘게 썬 다음에 씻게 되면은 수용성 영양분의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었고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게 되면은 소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빠져나오는 수용성 영양성 성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소금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같은 농도로. 마른 표고버섯을 불려낸 물은 찌개에 이용한다. 여러 가지 영양성분 나온 것들. 튀김의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중조를 조금 넣어준다 라고 했고요. 틀린 건 4번이에요. 4번인데 왜 틀렸냐면은 다음번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중조라고 말하는 것이 소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중탄산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당이 되는 것이 알칼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튀김에는 집에서 튀김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는데 바깥 거 튀김은 눅눅해지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소다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소다가 들어갈 때 얘가 CO2 가스가 발생되면서 수분을 같이 제거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튀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눅눅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물성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비타민 B1, B2, C와 같은 비타민류의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양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그렇구나 라는 거. 질감상으로 튀김옷을 바삭바삭하게 해주는 데 효과가 있는 거 맞지만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 밥 우리가 불릴 때 이용됐던 물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수용성 영양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2번 가열 조리의 목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단단했던 날거보다는 좀 더 소화성이 증진돼요. 그리고 가열 조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가열 처리에 의해서 영양소의 함량이 증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열 조리를 통해서 영양소의 파괴가 일어나면 일어났지 증진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문장. 결합 조직 단단한 거,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 동물성 단백질에서 특히 일어나고요. 유해, 미생물의 파괴. 웬만한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도 60도 이상 가열만 하면은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 기호성. 가열을 했더니, 튀겼더니, 볶았더니 좀 더 여러 가지 기호성이 좀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보시면은 조리에 있어서 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물을 물어본 거예요. 삼투, 침투 작용으로 식품의 맛이 들게 한다. 맞고. 그 다음에 호화 작용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돼요. 또 물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요. 글루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용성 성분을 용해시키지는 않겠죠. 수용성 성분을 용해시키겠죠. 그래서 3번에 5번이 틀린 거고요. 4번 보시면 불리기를 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그거 아닌 것은 그랬죠. 염분, 염장다시마, 염장미역줄기 같은 경우에는 염분을 용출시킬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도라지 이러한 것들은 떫은 맛이라든지 쓴맛을 용출시킬 수 있고 불렸더니 식품이 불어나는 거, 팽윤, 버섯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이러한 것들. 식품 재료 조직을 균일화시키는 것은 불리기가 아니라 반죽, 믹싱, 치대기 이러한 것들이 균질하겠죠. 불려놨더니 밥을 할 때도 불림쌀이 훨씬 더 밥이 되기 쉬워요. 조리 시간의 단축 맞고. 그래서 4번에 아닌 것은 4번이다 라는 거죠. 5번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닭찜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이용한 스별조리법 맞네. 통닭 구이 같은 경우에는 건열조리, 감자 구이 건열조리, 스튜 같은 경우에는 복합조리, 볶다가 조리는 복합조리, 튀김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이용한 건열조리로 봐야 되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6번 보시면 조리에 있어서의 수분의 역할이 아닌 것은 그랬죠. 전분의 호정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이라고 했는데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는데 정확하게는 학교 때는 배우셨겠지만 아직 저한테는 안 배웠는데 호정화라는 것은 전분에 있어서 고온 건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밥에서 누룽지가 되는 것, 식빵에서 토스트가 되는 것, 뻥튀기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호화 과정이고요. 호정화 과정에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나머지 거 볼게요. 수용성 물질에 있어서는 용매로 작용한다. 불용성 물질에 있어서는 분산매로 작용할 수 있고요. 채과제빵 할 때는 팽창제, 수분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수증기가 되면서 부풀 거 아니야.